이거를 뉘앙스까지 얘기를 짧게 하고 그 뒤에 살짝 남았는데 그거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3페이지에 그 문장의 재진수라고 의미상 동의어, 반의어, 구문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혹시 자료 없으신 분 있어요? 요거 다 있으세요? 네, 그래요. 그거 첫 부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어서 나갈 거 본 수업 자료 보도록 할게요. 그 문장의 재진술이라는 게 그 별게 아니라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그 알아듣지 못하거나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장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의역이나 재진술이라는 것이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글이건 글을 읽어보고 나면 사실 이제 그 시험장에 갔을 때쯤에 우리의 모습은 그 한 80% 정도 읽고 푼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어느 정도 글을 읽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에 대해 말하는지 주제가 잡히기 시작하면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석하다가 막히는 문장이 있을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바탕으로 내가 막혀있던 문장 안에서 해석은 막힐지언정 거기 써있는 단어들 몇 개는 알 거라고. 그럼 막히는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주제로 들어오는 내용이 되려면 이 단어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의 재진술이 끝나면 그때서야 아 이렇게 했구나 라고 유추가 들어오는 거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생각을 해갖고 접근하는 게 유추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예습 같은 거 시킬 때 단어를 찾아보고 하라는 이유가 지문을 읽을 때 단어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유추가 돼요? 그건 찍는 거지. 독해하는 버릇만 나빠진다고. 해서 당분간 어휘가 좀 쌓일 때까지는 단어를 좀 찾고 푸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글을 읽을 때 어느 정도의 어휘력이 갖춰져 있어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유추 능력이 크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추측을 한다. 그거는 상상이지 유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유추로 가느냐, 그 가운데에서 다리가 되어줄 것들을 제가 이제 수업 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한 가지 좀 극단적인 예제로 거기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문장이 옛날에 학교 기출 문제에 있었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독해에 들어있던 문장에 밑줄이 찍 그어져 있었어요. A 요렇게. 그래서 there is no good war nor bad peace. 좋은 전쟁 없고요. 나쁜 평화 없어요. 이거 너무 뻔한 문장이거든요. 별것도 아닌 거. 근데 이 문장에다 밑줄을 그어놓고 문제가 뭐였냐면 저 밑줄 쳐진 문장을 갖다가 재진수를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의미의 보기를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읽은 문장은 이게 다예요. 좋은 전쟁 없고요. 나쁜 평화 없어요. 그럼 전쟁은 나쁘고 평화는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안 써주고 꿈보다 해몽이라고 진짜 거창하게 나와서 정답이 물론 영작이 돼 있었는데 아무리 시대가 태평했다 한들 평화는 나쁠 수가 없고 그 어떤 합리화로도 전쟁은 올바라질 수 없다. 이렇게 거창하게 뽑은 거예요. 근데 또 한켠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경험이 없으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은 문장을 재진술을 했을 때 경험이 없는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읽은 내용은 요만큼의 내용인데 정답으로 나온 보기가 이만큼 넓으면 이 간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 틈이 메꿔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뭐 갑자기 막 어려운 걸 갖고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계에 맞춰 가지고 단계에 맞춰 가지고 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저 문장은 또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이 수업을 하다 보면요. 이제 뭐 좀 있어
보이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 문장의 이치를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기다 안 기다 이치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손이 좀 많이 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읽히고 저 문장이 저렇게 읽힌다라는 수업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래 이제 예제 2번과 같은 경우를 갖고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until이라는 단어는 어디 어디까지는 이라고 읽혀요. 어디 어디까지는. 그래서 조건부 시제이기 때문에 until이 가리키는 시점까지는 주절의 의미가 존재해요. 근데 until이 지정하는 시점을 지나가면 문장에 써 있지 않아도 더 이상 주절의 의미가 지속되지 않아요. 이 소리가 뭔지 이제 예문 하나 잠깐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적어 보았을 때 그녀가 그를 만날 때까지는 행복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보게 될 때까지는 행복했단 얘기고 따로 적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만난 뒤부터 그녀가 우울해졌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until이 가지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자 재진술이 일어날 때는 문장 안에 들어있는 어떤 단어의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그 티가 나가지고 우리가 재진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간도 있어요. 얘처럼. 그래서 until이 가지는 기능적 요소 때문에 얘가 어떻게 다시 읽힌다? 해서 그녀가 그를 만나기 전까진 행복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until이라는 한 문장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건 곧 무엇을 포함하는 거다? 전까진 이랬고요. 그 뒤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before, after를 보여줄 수 있는 한 마디의 문장을 until 하나만 갖고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efore엔 그랬고요. after엔 이랬어요 라는 말을 굳이 두 번 적지 않아도 until 절 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두 가지로 풀어쓴 이 재진술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시험장 가면 until로 써 있는 요 문장 하나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논리건 독해이건 뭔가 문제화 시켰을 때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불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 참이 되는 거죠. 왜? 만나기 전엔 행복했고 만난 뒤에 슬퍼졌다며. 그게 이 문장이 가지는 가치였잖아요. 그러면은 본문에 요 맨 위에 있는 문장만 적혀 있어도 마치 추론이나 트루 나트루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녀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 행복했을 것이다. 내지는 불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문장이 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재진술 덕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길게 끌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수능 때는요 내신이라는 걸 거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강의하면서 수능 쪽 강의를 몇 번씩 해봤는데 만약에 내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애들한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 그 갖고 오라고 해요 학년별로. 그럼 이제 갖고 와서 모아 보면요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았거나 바뀌었거나까지 보일 정도로 문제가 뻔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예상 문제를 만들 때 하나의 유형당 10개씩만 찝어도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면 거기서 단어만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요지는 내신은요 정해진 틀이 있어요.
정해진 틀 안에서 예상 문제를 던져주고 문제 은행식으로 이거를 반복해서 풀다 보니 그렇게 나왔네? 라고 가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성취도가 빨라요. 내가 하니까 뭔가 는 것 같아. 내가 배운 대로 나와서 맞췄고 결과가 좋으니까 점수가 좀 오른 것 같아. 그런 성취도를 주는 게 생각보다 빨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1등급은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하지만 한 2, 3등급까지는 EBS 연계 출제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만 잘 풀어주면 사실 수능 전에 조금 기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은 뭐다? 불특정 다수의 객관화된 시험을 위한 수능, 정해진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편입은 범위가 없어요. 그 틀도 없고 범위도 없어요. 내가 미국식 국어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언어 자체예요. 언어 자체.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해도 내가 느는 느낌이 안 들어. 아무리 해도 맨날 나는 모르는 것 같아. 그지? 범위가 무한대니까. 항상 범위가 있던 걸 다루다가 없던 걸 공부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국어의 비문학처럼. 그래서 그렇다 보니 그 언어 자체를 알아들어야 하는 과목이 편입이다 보니까 조금은 초반에 손이 좀 많이 가요. 응? 조금은 초반에 손이 좀 많이 가요. 이 과목을 공부할 때. 그래서 해석 하나를 다루더라도 만날 때까지는 행복했다 라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을 사실은 이것이 제2석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문장이 이해가 안 되고 정답을 찾을 때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 더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게 논리예요. 그래서 아마 한 여러분들하고 이론 과정 끝날 때까지는 거의 해석력을 잡는 거 7에 논리 문제 3비율로 나가다 보니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논리 문제 개수가 더디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뒤부터는 비율이 역전돼요. 그 다음부터는 나도 재진술만 딱딱딱 찝어주고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요. 이제 나중 가면은.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알아듣게 하려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찢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 문장 안에 어떤 기능이 있어서 문장 안에 어떤 기능을 가진 단어가 있어서 그 녀석 덕분에 눈치를 채고 이렇게 재진술을 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조가 있다면 이제 예제 3번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요거는 조금 깊게 볼게요. 일단 거기 예제 3번 문장에서 가운데 as well, as가 박혀 있어요. 해석의 강조가 A 쪽에 들어와 있고요. B뿐만 아니라 A도 B뿐만 아니라 A도 라고 읽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하는 얘기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Maintaining a good marriage. 좋은 결혼을 유지한다는 거. 그것은 결혼 생활이니까요. 화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죠? 그것이 is work as well as fun. 즐거움뿐만 아니라 노력이란 얘기는요. 그냥은 안 된다는 뜻이죠. 화목한 결혼 생활이 그냥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So, 그래서 it's natural that. 대절은 당연한 일입니다. Americans, 미국인들이 celebrate the completion of each successful year. 각각의 성공한 해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데 자 이렇게 읽어오는 동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거 쓰지 말고 보세요. 여기서 각각의 성공한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문장은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게 돼 있고요. 다 연관이 있는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맥에서 각각의 성공한 해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문장은요. 그렇게 화목한 결혼 생활, 좋은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된 한 해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그와 같은 해에 완성을 기념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결혼기념일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써 있는 글자는 저것인데 사실은 시험장 갔을 때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요. 이만큼의 재진술이 멀티태스킹으로 따라와야 돼요. 같이. 해석을 쫙 하면서 머리에선 어떻게 이해를 한다?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그냥은 되지 않는 일이다 보니 그 어려운 일 한 대가로 결혼기념일을 축하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해서 모든 문장을 이렇게 재진술하진 않아요.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면 뭐 100문장이면 100문장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해석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문장이 다가 아닌 게 있어요. 한 번씩 더 읽히는 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문장이 독해에서는 true, not true나 infer, not infer의 문제 소재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논리에서는 그 부분이 근거예요. 거기 해석이 들어와야 빵꾸의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막 거창하게 하면은 뭐 서로 보람이 있겠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단계에 맞춰 가지고 문장을 조금씩 불려가면서 제가 수업 때 이런 것들을 다 만져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수업하다 보면 뭐 저런 거 듣겠구나 라고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휘의 뉘앙스와 여기 재진술 이런 것들이랑 더불어서 같이 듣게 되는 게 이제 의미상 동의어다 반의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는 적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있는 거 옮기는 거야. 중국에서 한 병원이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단체가 장기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에 속해 있는 블랙 닥터스라고 했을 때 흑인이 아니라 어둠의 의사들, 비리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단체에 속해 있던 그들 중에 어떤 의사들이 환자가 딱 봤을 때 돈이 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간호 인력도 있어요. 그러면은 치료해. 근데 딱 봐도 얘는 사이즈가 안 나와. 가족들이 또 얘를 보호할 만큼 이렇게 여유나 이런 게 없어 보여. 그러면은 죽여요. 얘는 안 데려였다고.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의 장기를 다 매매해요. 이거 이슈돼갖고 영화화 시켰던 게 그 공모자들이란 영화잖아요. 옛날에 임창정 나왔던 그 배에서 사람 인수분해하는 거. 해서 이 시크릿 그룹 이 은밀한 집단이 문자 보내다가 이게 외부에 새 가지고 그 수신자 잘못 지정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wrongdoers 이 범법자들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글이었는데 한번 들어봐. 사전적 정의로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서로가 동의어인가요? 아니죠. 근데 내가 방금 말한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단어들이 다 누구를 가리켜요? 병원과 의미상 동의어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자, 글을 읽을 때 뭐 공부 처음 하셨어도 뭐 괜찮아요. 그럼 뭐 상관없어요. 국어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글을 읽을 때 해석을 잘 하다가 갑자기 막히게 되는 경우가 보통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명사의 주인을 못 찾아서 이것 그것 그들 해석은 다 했는데 걔가 누군지를 못 잡아. 그때 글을 읽다 막히고요. 두 번째가 뭐다? 이거 못 잡아서 해석을 잘 하다가 가끔씩 그런 일이 생겨요. 여기서 얘가 왜 나오지? 분명히 나는 글을 읽는데 문장마다 다른 말 하는 것 같아요. 지문은 하나 박스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 왜 다 다른 말 하는 것 같아?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아. 그럴 때는 두 가지가 문제예요. 대명사 주인 못 찾아서. 그 다음 요거.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일수록 접속사 활용 빈도가 떨어지고
대명사보다는 문맥상 동의어로 비유적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그래서 이거를 놓쳐서 글을 못 읽는 경우도 생겨요, 보통. 그래서 내가 지금 숫자를 따로 매겨갖고 4, 5, 6번으로 따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해석이라는 게 4, 5, 6번이 함께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게 힘드니까 내가 하나씩 쪼개서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나중 가면 제가 한 번에 얘기해요. 그러면 다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끄덕이고 있어요. 이렇게 다들 그러고 있더라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거기 아래 두 번째 거는 그냥 쭉 읽어볼게요. A wise man, 현명한 사람은 will make more opportunities.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which, 그리고 그 기회는 elude foolish men, 어리석은 사람을 피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회가요 사람을 피할까요? 이렇게 오다가 하고 막 기회가 피하는 능동객체는 아니죠.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재진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기회가 어리석은 사람을 피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겠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눈에 딱 보이는 반이어가 있다면 wise하고 foolish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맥상 반이어가 있어요. 그게 뭐야? make와 elude예요. 기회를 만든다와 기회가 사람을 피한다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현명한 사람들은 기회를 만들지만 어리석은 자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 반이어는 아니더라도 make와 elude를 문맥상 반이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짚어드리는 이유는 이거 이따가 본 수업 자료 중에 하나 나올 텐데 내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글을 읽다 보면 접속사 없이 그냥 내용을 치고 간다고. 접속사 없이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얘가 순접인지 역접인지 흐름이 보일 수 있으려면 이런 이제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상반기 동안 쭉 기초를 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형으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딱 짚으면서 단어의 색깔 얘기하고 만국공통 그 단어끼리의 유기적 관계 얘기해주고 해석으로 어떻게 번지는지 얘기해주고 이제 그렇게 점점 커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주 가이드 수업에 이어서 저 사람하고 수업하다 보면 해석도 하나하나 다 설명 듣고 그걸 가지고 재진술도 듣고 단어도 수업을 듣고 이거 모아가지고 유추도 시켜주고 수업 때 들으면 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습해 오셔서 수업 때 복습이 80% 이상 끝나니까 예습만 해오시면 돼요.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예습이 되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미리 읽어오고 풀어만 오시면 수업 때 끝나니까 이렇게 가볍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 뒤로 논리는 처음이라서 라고 하는 그 본 수업 자료를 같이 볼게요. 없으신 분? 네. 또 이거 있으세요? 네, 그래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단어 5개 외우는 거 그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다만 이제 거기서 아래 예문이 있잖아요. 모든 단어를 다 예문을 읽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단어 외울 때 그런 거 있나? 어떤 단어를 외우는데 얘는 계속 까먹어. 잘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단어는 빨리 외워지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단어에게 어느 정도 개수 제한을 해서 한 10번 정도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고 계속 까먹더라. 뭐 이거는 알아서 정하세요. 그럼 이런 단어는 외우지 마시고
따로 뭐 데스노트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따로 떼 갖고 이런 데 넣어 놓으세요. 그 단어는 지금은 나랑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을 뒀다가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당장 외울 게 많은데 굳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집착해 갖고 빨리 외워질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 마치 시한부를 선고하듯이 얘한테 몇 번 까먹으면 너는 이리 집어 넣는다 라고 한번 정해놔. 본인만의 기준을. 그래서 뭐 하루로 보셔도 되고 일주일로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효과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런 게 또 문제일 수 있어요. consider 고려하다,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te 배려하는, 사려 깊은, 뭐 이런 거 좀 헷갈리죠. 나는 얘는 그냥 외웠어요. 단어로. 근데 respect라고 있는데 respect, respectful, respectable, respective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걔는 안 되겠더라고. 그렇게 스펠링이 비슷한데 암기가 어려운 거 있지. 예, 그런 것만 예문으로 통째로 외웠어요. 문장으로 그냥. 그래서 스펠링이 헷갈려 갖고 뜻이 막 혼돈이 되는 단어들은 엔간하면 단어만 가지고 외우시되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예문 짧은 거, 긴 거 말고 짧은 거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문장을 통째로 외우니까 그게 좀 기억력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하나 팁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그 뒷페이지 2페이지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그 1번, 2번, 3번은요. 실제 시험장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 미국 애들 수능 SAT 시험 볼 때 그럴 때나 쓰는 문제인데, 얘를 지금 내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이과면 중앙대는 공업수학만 보기 때문에 거의 공수 위주로 나오죠. 영어를 안 봐요. 수학 100%라. 근데 이제 그 학교의 문법 시험이 뭐 보진 못하겠지만 문법 시험이 밑줄 문법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밑줄 문법이라는 게 여기 문장에다가 요렇게 밑줄을 그어주고 이 중에 틀린 걸 찾아라라고 묻잖아요. 그죠? 틀린 걸 찾아라. 근데 이 학교는 D번 보기가 마지막에 no error예요. 그럼 평소에는 틀린 것만 찾으면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하나만 파면 돼. 그지? 근데 저렇게 문제를 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 이 문장 전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린 데가 없어. 그럼 얘를 찍어야죠. 틀린 데가 있으면 이 중에 하나를 고쳐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만 조지면 되는 문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하는 문제가 되는 순간부터 이 생각이 좀 흔들려요. 이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제 불안이 생긴다고.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마치 얘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때 빵꾸에 이 말이 필요하겠지만 생각을 할 때보다 어떤 문장을 주고 얘가 논리적으로 이치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치가 맞지 않을까요를 보게 만들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개인의 객관성이 얼만큼 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러면 맞을 수도 있고 이러면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양쪽을 다 살피면서 봐야 하는 과정이 되면 이제 개인의 객관성을 좀 다지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연습 게임처럼 연습 게임처럼 그냥 가볍게 넣어놓은 거니까 이게 문장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건 한번 보자 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1번에서 그 find it easy라고 돼 있는데 find it easy라고 돼 있는데 find it 다음에 형용사 나와주고요. to 동사 원형이 붙으면요. 여기를 읽어주실 때 형용사라고 내지는 형용사로 조사 편하게 붙이시고요. 생각하다. to 동사 원형
하는 것을 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해서 이거를 갖다가요, 뭐 오형식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로서 인식류 동사나 오형식의 행위 동사들은 준동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상 억지로 써야 되는 경우 이것을 범퍼 구조로 세워주고 뒤로 후치시킨다. 그러니까 설명은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렇게 저질러진 문장을 보고 왜 이렇게 썼을까? 라고 추적을 하다 보니 나온 결과지 그거를 안다고 글을 잘 읽는 건 아니에요. beautiful, 아름다운 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똑같은 접두어인데도 가운데 들어오는 expense라는 단어의 어근이 라틴 어근이면요. 앞쪽에 인이 부정으로 붙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요. 값이 싼 이렇게 읽혀요. 근데 혹시 그 가운데 들어오는 단어의 어근이 불어에서 비롯된 것들은 앞에 있는 접두어인이 강조로 붙어서 매우 귀중한으로 읽혀요. 똑같이 인인데 여기는 부정이고 여기는 긍정으로 들어오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야? 값이 싼, 매우 귀중한. 외우면 끝이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것처럼 문법에서 얘를 배울 때는요. 오형식 구조의 특성상 뒤로 올 수 있는 모양들을 놓고 얘는 올 수 있고 뭐는 올 수 없다. 얘가 오려면 여기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맞춤법을 조율하는 것들을 배운다면 그 시간과 나한테 같이 배워와야 되는 게 뭐냐? 이런 모양이 떴을 때 어떻게 읽어줍니까? 단어를 보고 뜻을 부르듯이 그런 맞춤법 다 맞춰주잖아요. 그럼 이 모양이 뜨면 어떻게 읽어줍니까? 이제 그것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그래서 학생 때 뭐 외운다고 맨날 예문을 영작을 못하니까 그때는 죽인다 살린다만 했더니 이게 버릇대로 자꾸 킬이 나오는데 좀 더 예쁜 예문 써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 해석하는 거 배우시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네 방식이고 시험장에 나 혼자 있으면 못할 수도 있으니 난 내 길 가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일단 따라해봐야 돼요. 응? 형용사라고 생각한다. 그대로 쉽다고 생각했다. 투부정사하는 것을 그녀를 죽이는 것을 그러면 그는 쉽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죽이는 것을 하고 정리하겠죠. 그는 그녀를 죽이는 걸 쉽다고 생각했구나. 끝. 이렇게 해서 읽고 정리하고 다른 거 다 못 읽어도 되니까 오늘 배운 것 하나 정도는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배운 것 하나 정도는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오늘만 잘 살면 돼요. 오늘만. 응? 그래서 이런 취지로 거기 있는 걸 읽었을 때 find it easy 쉽다고 생각한다. to acknowledge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읊어볼 수 있겠다라고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고. 여러분 make 뜻 뭐죠? make? 가장 기본적인 거 알고 있는 거 make 뜻이 뭐죠? 만들다죠? 만들다. 내가 이거는 쓰지 말고 그냥 봐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 구조대로 읽어야 되는데 단어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저기서 단어만 바뀌었어. found가 made로. 그럼 여기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쉽게 만들었다. 단어만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얘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녀가 쉽게 만들었다. 그녀를 보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와도 자기를 보기 쉽게 만들었구나.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떴을 때 이렇게 읽어주는구나라는 그 프레임을 배우면 나중에 여기서 단어만 바뀌어요. 그래서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복습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떤 글을 읽을 때 맞아 그때 1월 달에 그 까만 애가 가르친 거에서 단어만 바뀌었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복습이 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 응? 복습이. 그래서 다른 거 거창한 거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나중에도 하게 되니까. 다만 오늘 배운 거 정도는 응? 오늘만 잘 살아라. 다른 거 다 못 읽어도 되니까 오늘 배운 것만 잘 읽어놔라 이 얘기지.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stubborn people 고집이 센 사람들은 often find it easy 종종 쉽다고 생각한다. To acknowledge their errors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쉽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스터본이라고 하면 고집세는 맞죠, 그죠? 근데 이 녀석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 닫고 안 들어. 응? 말하다 보면 벽인 애들 있잖아. 변하려고도 안 하고 바꾸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unwilling. 변하려고도 안 하고 바꾸고 싶지도 않고 남에게 귀도 기울이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꽉 막힌 애들이 과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가는, 그러니까 바로 잡혀가는 과정이거든요.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 글쎄요. 이렇게 고집센 애들이 실수를 인정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이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문장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1번의 문제의 정답은 no 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요. 고집이 세서 남 얘기 안 듣고 고치거나 바꾸려 들지 않는 애들이니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쉽다라는 것. 고집 센 놈이 잘못을 인정하기 쉽다는 그 문장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no가 되겠고요. 혹시 이렇게 잘못된 문장을 올바르게 수정을 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시간상 저는 하나 정도만 얘기해 볼게요. 저 같으면 여기서 easy를 갖다가 뭐 hard나 difficult 그런 걸로 고칠 것 같아요. 고집 센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어. 어렵다고 생각한다. 요렇게. 왜? 남에게 안 들으니까. 근데 센세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거 고쳤는데요 싶으시면요. 근데 그게 의문이 들면 오늘 뭐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고쳤는데 이건 안 되냐? 응? 그런 게 있으시면 뭐 충분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2번 볼게요. 그 2번 첫 부분의 because부터 콤마 part-time job까지 묶으시면 일단 부사절이고요. 그 안쪽에 such as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B와 같은 A라고 읽힘으로써 B가 A 쪽에 포함이 되는 관계예요. B가 A 쪽에 포함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A 쪽에 더 큰 집합이 오고요. B 쪽에는 작은 원소 개념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영화가 들어오면 이 자리에는요. 자, 최신 영화 라라랜드. 네. 영화관을 못 갔네요. 이때 이후로. 그리고 뭐 학문이 나왔다. 그러면 철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오겠죠. 해서 이렇게 서치 에즈는 집합 관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설명을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요 설명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서치 에즈가 그 근거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이 관계 덕분에 서치 에즈 해놓고 뭐 엔진,
기름, 바퀴, 핸들 이런 걸 주면 뒤에 있는 이 녀석들이 포함될 한 단어를 찾아라 한다면 뭐 자동차 정도 들어오겠죠. 뭐 이렇게 유치하게 내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흔적이니까 서치 에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줄 오른쪽 끝에 has sense of가 나오는데 have sense of는 뭐뭐를 알다, know와 같은 뜻이죠. 근데 이제 이 표현의 문제가 little 때문인데요. little을 어를 붙여서 쓰시면 뜻이 긍정이다란 그 뜻이 아니고요. 얘는 그냥 긍정문으로 인식을 해요. 얘가 문장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그냥 긍정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혹시 없고 little만 나왔다. 그럼 그 문장은 부정문으로 인식을 해요. little은 한두 개 있고 little은 서너 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요 문제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little은 부정어, little은 긍정문이라고 인식하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그래서 little을 쓸 때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언제? little 한 글자 나올 때 조심해야죠. 왜? 부정어니까. 그래서 걔 읽어주실 때 has little sense of 가면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겠네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문장의 짤짤이가 좀 많네요. 끝으로 둘째 줄에 what. 이건 나중에 문법쌤한테 이 what이 어려워요. 응? what이 어려워요. 문법쌤 진경쌤이니? 맞아. 나중에 문법쌤한테 이거를 한 4월, 5월쯤 가야지 이제 접속사, 관계사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 그 전까지 오늘 알려주는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열의 여덟은 다 읽어요. 안 되겠으면 가져오시고. 그래서 이게 뭐 불완전하다, 명사절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응?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내지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읽어보시고 what 다음에 동사가 바로 뜨면 무엇이 동사하는지 라고 읽어보시고 혹은 동사 하는 것, 동사인 것 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완전 불완전 무슨격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I don't know what you say 라고 쓰시면 나는 몰라요 무엇을 당신이 말하는지 라고 읽어도 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몰라요 라고 읽어도 되고 응? 편하게 가세요. 편하게. 응? 하나 더 해볼까요? I don't know what is wrong. 글씨 왜 이래? 우롱네. 나는 몰라요 무엇이 틀린 건지. 나는 몰라요 틀린 것을 몰라요. 뭐 편하게 읽으세요. 편하게 되는 걸로. 응? 되는 걸로 편하게 읽어.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번 붙여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저거 읽을 때 what은 항상 선행사를 품고 있으면 명사절이고 문장 내에서 동사 왼쪽이나 동사 오른쪽, 동사 식구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다 좋은데 그거는 문법에서 맞춤법의 배열을 위해서 보는 거고 여기는 배열이 돼 있으니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Because he, 왜냐하면 그가 has no social experience, 어떤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Such as club activity or part-time job.
클럽 활동 또는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겠죠? 이와 같은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척 이 아저씨는 has little sense, 몰라 of what is socially appropriate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을 몰라. 이렇게 읽어도 되고 이 모양이죠? 왔다 하면 동사 바로 왔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을 몰라. 이렇게 읽어도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사회적으로 적절한지 몰라.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대로. 그럼 어쨌든 이 문제는 아무런 사회적 경험이 없으시네요. 굳이 쓰면 아무런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사오니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다? 뭐가 사회적으로 적절한지를 모른다. 경험이 없어서 모른다는 것은 순접이니까요. 하등의 오류가 없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yes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yes. 옳은 문장. 우리 3번까지 하고 쉴게요. 3번까지 하고 쉴게. 시간이 저만 빨리 가겠죠? 3번에서 by ing를 쓰시면요. 뭐뭐 함으로써입니다. 필기 안 지을 테니까 계신 분들도 못 따라갔으면 그 사진 찍으시고 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스샷 찍어 두시면 되겠어요. 바로 읽어볼게요. 레나타는 wanted to avert an unpleasant meeting. 불쾌한 만남을 피하고 싶었어요. with her ex-boyfriend. 그녀의 전 남친과의 불쾌한 만남을 피하고 싶었답니다. by leaving the store. 가게를 떠남으로써. before he saw her. 그가 그녀를 보기 전에. 만나고 싶었으면 안 떠났겠지. 근데 그 불쾌한 만남이 싫어서 떠났다고 하오니 역시 여기서도 문장에 오류가 없네요. yes, y에 체크하시고 1번은 고집 센 놈이 잘못을 인정하는 건 이치가 맞지 않다. 오류가 있고요. 2번과 3번은 오류가 없이 올바른 문장이었다. 1번은 오류가 있고 2, 3번은 멀쩡한 문장이었다. 만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쉬었다 하시죠.
비가 오려나 봐. 주말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네. 올겨울은 진짜 날씨가 그 이제 주식이 나도 주식을 한번 해봤는데 연초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47,000원일 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이든 당선이 된다 안 된다 할 때쯤에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그때쯤 되면 이제 좀 떨어지거든. 그래서 고초병 세우듯이 몇 주만 남기고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자 하고 내가 팔고 나왔을 때 금액이 68,000원일 때요. 꽤 딴 거잖아요. 근데 또 쫄보라 많이 넣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짤짤이로 했는데 이제 이거하고 SK 하이닉스가 그 낸드 플래시 때문에 몇십 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했었어. 그래서 이것도 좀 땄어. 그리고 CJ ENN 있잖아요. 여기는 계속 호재가 있어갖고 가격 단위가 10만 원대긴 한데 얘는 나중에 20만 원도 뚫을 주식이요. 그래서 이것도 짤짤이로 사갖고 야금야금 해가지고 그때 샀던 게 얘네들하고 뭐 있단 말이야. 근데 다 해가지고 아무튼 따고 나왔는데 그리고 딱 일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삼성전자가 미친 거예요. 나 무슨 경주만 줄 알았어. 어떻게 왜 이래? 막 계속 뚫더니 얘가 얼마 전에 9만 뚫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도 나나 엄마나 쫄보여 갖고 이 주식은 항상 불안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그냥 이렇게 돈 이거저거 야금야금 해갖고 나눈 것 중에 그래 100만 원만 해보자 하고 엄마는 4만 9천 원일 때 들어가서 안 뺐거든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한 70만 원 따고 계세요. 나는 조금 일찍 나왔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이 참 신기한 것 같아. 되게 사람 심리 반영도 그렇고 신기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대형 주식은 그냥 그 흐름대로 따라가면 되고 넣고 안 빼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죠. 나는 그냥 뭐 그릇된 예측으로 조금밖에 못 벌고 나왔지만 그 뭔가 이렇게 대형주 말고 뭐라 그럴까 누가 이름을 알려줘야지 들여다 볼 법한 이런 회사도 있어 싶은 주식들은 다른 차트를 보면 저가일 때 사가지고 올라도 안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눈치 싸움으로 버는 주식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세력주 같은 거 그냥 삼성이나 이렇게 대형주 있으면은 그냥 예금하듯이 한 주, 두 주 그냥 아메리카노 먹을 거 너 샀다 이러고 그냥 야금야금 사가지고 넣어놓고 10년 있다 보는 주식도 있고 다양한데 그냥 잠깐이지만 저 짧은 경험을 해보고 나니 내가 이 돈이 없어도 살 것 같아. 당장 필요하지 않아. 그런 돈들은 대형 기업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한 4, 50대서 들여다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요즘 올라오는 언론이나 그때 투자 들어갔던 내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지금이 기회라는 식으로 거의 올인 형태로 막 들어가는데 최근에 4조가 들어갔대요. 투자가. 근데 이게 다 개인이야. 거물 큰 손이 아니라 개인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4조라는 금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휘청할 때 이들은 정신적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게 되게 보이더라고. 그런 게. 그래서 무슨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갖고 투자했대. 대단하더라 진짜. 근데 이제 적당히 벌고 빠지는 것도 좋은데 과연 그들은 파란불을 보고도 마음이 멍들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곡소리 날 일만 남았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가 고등학생인데 주식을 해요. 동아리가 있대. 난 그게 일단 충격이었어. 걔가 하는 게 충격이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놀라워하는 내 모습이 충격이었어. 드디어 내가 이제 그 연륜에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보고 신기해하는. 아무튼 여러분도 공부 끝나면 재미로들 해보시고. 응? 그 볼게요. 4번 보시면 이제 이 문제 유형은 원래 2대 유형입니다. 그래서 2대 시험 보러 가시면요. 마지막에 뭐 남자분들은 못 가겠죠. 2대 시험 보러 가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10문제가 나오는데
박스 안에 원래 25개의 보기가 들어가요. 1번부터 25번까지 많으면 한 30개도 주는데, 그리고 10문제가 나와. 저렇게 주관식 문제처럼 저렇게 나와요. 가면 원래는. 그래서 하나씩 비교하면서 푸는 거예요. 문법부터 단어 뜻까지 다 비교하면서 푸는 건데, 앞쪽까지는 난이도가 고냥고냥해서 여기서 한 6개 정도 잭팟이 터져야 돼.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굳이 저 학교 유형인데 간추려 갖고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하기를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하시고 바로 보기를 보고 상상해서 끼워 넣지 마시고, 해석을 한 다음에 무슨 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 해석을 바탕으로 무슨 말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마치 주관식 문제를 풀듯이 한번 생각을 하고 다가가는 게, 그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해서 보기 보고 끼워 맞추지 않고 주관식으로 먼저 생각해 보는 거, 객관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훈련할 용도로 넣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가볍게 보시죠. 그 문장 끝에 he had played for, he had played for 괄호치면 앞에 singers 꾸며주는데, 뭐 목적격 관계사가 빠져서 꾸며주는 구조긴 하나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은 걔만 잘 읽으면 돼. 이거 쓰지 마세요. 이 play for라는 게 뭐뭐를 위한 기념 연주를 하다라는 뜻이 있긴 한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해석을 몇 번이나 쓸까요? 응?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고 야 오랜만이다 너 기념 연주 했냐 뭐 이런 거 묻진 않잖아. 응? 그러니까 오늘만 잘 읽으세요. 걔도 많이 쓰일 것 같으면 제가 열과 성을 다해 적습니다. 아까 2번처럼 안 나오는 게 이상한 표현이면요, 네, 그런 건 제가 다 꼼꼼하게 쓰니까 거기 있는 건 오늘만 잘 읽으시죠. The drummer, 드럼 연주자가 told interesting blank about famous rock singers. 유명한 락 가수에 대한 재미있는 빵꾸를 말했대요. He had played for. 그가 연주했던, 그가 기념 연주를 했던 유명한 락 가수들에 대한 빵꾸를 말했다인데, 거기서 정답의 근거는 told, 말하다예요. told.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은요, 마치 이런 유형인 거죠. 너무도 직관적인 문제, 나온 대로 보면 되는 문제. 그래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은 누구다? 당연히 경찰이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과목을 뭐 하겠어요? 가르치겠지 뭐. 엄마는 누구를 돌봐? 아이들. 해서 나와 있는 단어 가지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told, 말하다. 재미있는 무엇을 말했을까? 정답은 3번 anecdote가 들어갑니다. 단어 뜻은 일화, 비화라고 어렵게 나오겠지만 그냥 스토리, 이야기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야기.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바로 다음 5번 볼게요. 여기 5번에 when부터 가운데 crash까지 묶으시면 부사절. 빈칸 앞에 to부터 crash까지 묶으시면요, 앞에 way 꾸며요. 거기서 이제 C라는 게 여러분이 아는 뭐뭐를 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를 알다, 알고 있다라는 know의 뜻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알다 라고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읽어볼게요. When he saw no way. 그 어떠한 방법을 알지 못했다.
to blank the plane crash. 비행기 사고를 네모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The pilot, 비행사는 parachuted to safety. 낙하산으로 착륙했다. 안전하게. 낙하산으로 안전하게 착륙했대요. 자, 약간의 상식과 도덕만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아니, 낙하산으로 착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암시하는 게 뭐야? emergency. 비상 착륙을 얘기하는 거죠. 낙하산으로 착륙했다라는 것 자체가 비상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하오니 사고를 어떻게 할 방법을 노노노노 부정어 조심해. 사고를 어떻게 할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비상 착륙을 했을지 낙하산으로 내려갔을지 그걸 묻는 거죠. 정답은 5번 avert가 들어갑니다. 비행기 사고를 피할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정답은 5번. 해서 the pilot parachuted to safety. 여기가 근거였네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요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 문제 외적으로 내가 혹시 하는 마음에 얘 좀 얘기하고 갈게요. 노우는 명사 앞에 쓰이는 한정사의 속성이 강해서 요렇게 항상 같이 쓰여요. 근데 이제 내가 얘를 왜 갑자기 꼬집었냐면 아까 2번 읽을 때도 지금 거 읽을 때도 제가 노를 해석할 때만큼은 마치 애니를 읽듯이 어떤 이렇게 무제한적 의미로 읽었어요. 그래서 2번에서도 어떤 사회적 경험을 지금도 어떤 방법을 이렇게 읽었다고. 근데 이제 얘가 가지는 부정의 의미는 언제 같이 읽었느냐? 동사를 읽을 때 같이 읽었어요. 동사를 읽을 때 어떤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떠한 방법도 알지 못해서 저 부정의 의미를 읽을 때는 동사를 읽을 때 같이 들어왔다고 해서 위치에 상관없이 노를 읽으실 때는요. 일단 이 단어를 해석하는 상황만큼은 any 명사처럼 읽어. 어떠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무제한적 의미로. 그리고 나서 부정의 의미는 어디 붙여서 읽는다? 동사에 붙여서 읽는다. 노의 위치에 상관없이. 해서 어느 누구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냥 혹시 하는 마음에 얘기했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가 은근히 거슬린다고 저게.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 볼게요. 6번 볼게요. 네. 거기 6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아니 이게 또 너네 입시영어에서는 노하고 낫을 구분 안 해도 돼요. 또 나중에 물어볼까봐. 나중에 너희들은 이과니까 영문과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해갖고 영문과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언어학에서는 노하고 낫이 달라요. 낫은 행동성을 부정하고 부사 개념인데 노는 존재를 부정해.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읽으면 그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예요. 그래서 존재성을 부정하는 게 노고 어떤 행동성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게 낫의 특징이어서 대학 가면은 이제 언어학 시간에 그런 걸 구분한다고. 근데 입시에서는 그거 안 시키니까 그냥 다 부정으로 인식하시되 읽을 때 어디로 부정의 의미가 들어오는가 그거만 신경 쓰시면 돼요. 문장 앞에 투부정사 오면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읽으세요. 그냥 뭐뭐하기 위해서.
To earn money for college. To earn money for college. 대학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학비를 벌기 위해서겠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뒤로 테오, felt, 히히히히. he부터 job까지 묶어보세요. he부터 job까지 묶으시면 그게 felt의 목적어 문장입니다. 그게 felt의 목적어 문장이고요. 그 안에 had to, 즉 have to 동사 원형이 붙는데 얘가 뭐뭐 해야 한다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 동사 원형 자리에 들어올 join or get, join 하거나 get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읽을 건데 걔를 이제 either 구조가 꼭 쥐고 있는 거죠. A 또는 B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A 또는 B.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아직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는 상태예요. A 또는 B 둘 중 하나.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좀 설명을 길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To earn money for college. 한 번 읽을게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Theo felt. 테오가 생각했어요. 그는 had to either join the army. 군대에 가입한다는 건 입대하는 거죠. or get a job. 혹은 일자리를 얻거나. 그러니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테오가 생각한 거야. 뭐를? 그가 입대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돼. He didn't like either blank. 그는 두 가지 빈칸을 좋아하지 않았다. 라고 일단 얘기가 끝났어요. 네. 그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다른 예제를 먼저 들고 갈 테니 이거를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강수량이 어떤 지역은 평균 500ml가 와요. 근데 어떤 지역은 5ml 와. 두 번째 문장에서 그래서 this 이와 같은 강수량이 인구 밀도를 지역별 인구 밀도를 결정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 문제는 빵꾸가 없어도 알아들어요. 어디는 연평균 500ml가 오고 어디는 5ml밖에 안 온다. 해서 이러한 강수량이 지역 간 인구 밀도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 강수량은 무엇이냐?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빈칸이 없어도 우리는 알아들어요. 아, 저렇게 다른 강수량이 뭐 인구 밀도에 영향을 주나 보지. 근데 굳이 빵꾸를 뚫어서 지시사가 받아오는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게 유도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써줘도 알아듣는데 굳이 지시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당시의 정답이 uneven이었어요. 고르지 못한, 불균형한. 해서 지역마다 다른 강수량, 그렇게 고르지 못한 불균형한 강수량, 그렇게 지시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한 단어로 묘사해 주십시오. 요렇게 출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여기서 보고 있는 either의 개념 자체가
대명사의 기능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 문법 교수님들이 애들이 어려워할까봐 그냥 형용사라고 말씀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이제 배울 때 얘가 사실 한정사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고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법쌤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으니까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사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 이더가 가지는 대명사, 명사 대신하는 거죠. 한정사, 명사 앞에 쓰이죠. 이더가 가지는 대명사, 한정사의 역할은 this, that, these, those처럼 뭔가를 지시하는 역할이 있어요. 가리키는 거, 대명사처럼 가리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대화체의 예문으로 슬쩍 보여드리면 I will go either with Jane or with Mary. A가 이렇게 말한 거야. 나는 제인 또는 메리 둘 중 한 명과 갈 거야.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둘 중 한 명과 갈 거야. 했을 때 B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Either will be fine. 둘 중 누가 와도 괜찮아. 해서 either의 개념 자체는요. 늘 말하지 않아도 둘을 기준으로 씁니다. 3명 안 되고 4명 안 돼. 둘, 두 개를 기준으로 써. 그러니까 내가 제인 또는 메리와 함께 갈 거야 했을 때 either 둘 중 누가 와도 fine 괜찮아. 그러니까 either가 받는 게 누구야? 제인, 메리 둘을 받죠. 그러면 이거를요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either girl 항상 either 뒤엔 단수명사 오니까 조심해. will be fine 이렇게 써도 지시사 형태의 either가 가리키는 건 역시 누구다? 얘네. 해서 여기서도 빈칸 앞에 either가 근거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본 문제에다가 대입시켜보면 학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입대 혹은 취업.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입대 또는 취업 둘 중 하나 할 수 있죠. 근데 다음 문장이 뭐예요? Not like either. 집중. 여기서 마침표 찍었다고 해볼게. 그럼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 이 either가 대명사로 쓰인 거고 둘을 기준이죠. 그럼 얘가 싫어할 두 가지는 뭐다? 입대와 취업 두 가지 싫어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출제자는요. 마치 저기 this rainfall에서 this가 가리키는 걸 설명하게 유도하듯이 마찬가지로 either를 한정사로 사용해서 얘가 받아오는 녀석을 한마디로 설명하게 유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을 통해 어떤 강수량인지 받아오는 녀석을 설명하게 만든 저 문제처럼 either도 지시사의 속성이 있으니 얘가 가리키고 있는 입대와 취업은 문맥상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한마디로 설명하게 유도하는 문제였다고. 요거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그럼 여기서 입대와 취업은 뭐야? 학비 마련을 위한 방법, 수단, 해결책, 대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alternative가 들어옵니다. 정답은 2번 alternative가 되겠어요. 그거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둘 중 하나 또는으로 읽어놓고 여기서 either를 둘 다 싫어해로 읽어드린 이유는 not과 either가 합쳐지면요 neither로 읽혀요. 모두를 부정하는 neither로 읽혀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고 여기까지는 수업 듣고 따라하다 보면 그렇구나 싶은데
복습할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방금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 PDF에 정리해 갖고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복습하시면서 또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라고 보시지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논리가요. 나중 가면은 소유격도 근거로 작용하고 그래요. 막 왜냐면 my book 하면 나의 책이죠. 내가 가진 책이지. my feeling 하면 나의 감정이니까 내가 가진 감정이죠. 그래서 my feeling is blank 하고 문제를 내. 내 감정이 빵꾸라고. 그럼 가만히 보면요. 문장 안에 걔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my feeling이니까 화자가 가진 감정을 따라가 보는 거야. 그래서 논리가 이게 내가 왜 손이 많이 가고 설명을 이렇게 짜게서 하고 뭐가 근거일지를 몰라요. 읽기 전에는 뭐가 근거로 작용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해석을 해보고 나면 때에 따라 아까 불러드린 것처럼 동사가 근거일 수도 있고 pilot parachute to safety 문장이 근거일 수도 있고 지금 6번처럼 either 혹은 저기 this 지시사가 근거일 수도 있고 뭘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활용돼요. 정말 다양하게.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과정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고 다음 7번 볼게요. 네. 거기 7번에 when부터 confessed까지 묶어보시고요. when부터 confessed까지 묶어보시고요. 네. 이거 줌으로 보면서 하는 거 이거 신촌 본원에서 이거 한번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학생 하나가 줌 켜놓고 그 넋이 나가고 필기가 다 잔 거야. 화면을 봤는데 거의 여기 렌즈에 얼굴이 붙어가지고 자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나만 본 게 아니거든. 이러고 자는데 여기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턱 끼고 자느라 밀려가지고 렌즈에 얼굴이 붙어 있는 거야. 이거밖에 안 보여.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이렇게 웃기는 재주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안타까워서 그거를 내가 스샷 찍어놨거든. 그리고 학원 모니터 바탕화면에 저장해놨는데 과연 지금쯤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튼 이 영상 강의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대면 수업해갖고 와서 보면은 누가 또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막 긴장해서 듣고 하는데 영상 강의가 쉽지가 않다고. 거기 빈칸 뒤에 that부터 이 문제의 끝까지 묶어보세요. 빈칸 오른쪽에 that부터 이 문제 끝까지 묶으시면 그거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목적어 문장입니다. 그래서 head to 동사 원형 자리예요. head to 동사 원형 자리 아까 배운 거. When the real ex-murderer confessed 진짜 도끼 살인마가 자백을 했대요. 대단한 분이네요. The police 경찰들이 had to blank that 대절을 빈칸해야 했습니다. The wrong man 잘못된 사람이 had been jailed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 when부터 confessed도 근거고요. 빈칸 오른쪽 내용 전체도 근거예요. 진짜가 자백을 했다는 건 그전까진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 수감되어 있었다는 건 그전까지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로 몰고 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acknowledge, 인정해야죠. 시인하고 정답은 1번. 이 답이 됩니다. 요즘 세상의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경찰들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던데요 하고 그렇게 풀면 안 돼. 여기는 부패한 경찰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진짜가 나타났으니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제 거기서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하나의 마침표 안에는요. 하나의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체, 주어가 주체가 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문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다른 단위로 쓸 수가 없어요. 주절의 개념을. 뭐 명사, 형용사, 부사 그게 안 돼. 근데 사람이 글을 쓰다 보면 She is smart 라고 주절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글을 쓰다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주절은 단위로 못 쓰는데 이거를 내가 생각한다고 목적어로 쓰고는 싶고 그럼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다? 문장을 대수로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을 대수로 시작하게 묶어줌으로써 이때부터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되겠죠? 명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 되고 이 순간부터 밖에 계시는 이 주어가 이끄는 문장이 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단위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대수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처음 배우는 게 대절,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읽어줄 때 명사의 역할 중에 혹시 얘가 주어 부분에 동사 왼쪽에서 주어의 역할로 쓰일 때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것 해놓고 그 뒤에 조사는 은는 이가 붙이면 되잖아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것이 등등등. 근데 여 문장이 지금처럼 동사 오른쪽에서 목적어나 그런 식구들로 쓰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냥 쭉 흘러가듯이 붙이면 돼요. 어떻게? 주어가 동사 한다고 내지는 동사라고 이렇게 그냥 읽고 흘리면 돼요.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똑똑하다고 이렇게 쓱 흘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6번 읽을 때도 그는 입대를 해야 하거나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읽었고요. 근데 지금 7번을 읽을 때는요. 경찰이 인정해야 했다. 잘못된 사람이 갇혀 있었다고 이렇게 읽었죠. 그러니까 결국 조사는 아무거나 쓰세요. 자연스럽게만 읽으면 되지. 근데 굳이 뭘 막 정리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쭉 읽고 흘러가셔도 그게 그 뜻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적혀 있는 글씨지만 얘는 해석이 안 들어오죠. 일종의 문장 앞에서 딱 서가지고 지금부터 뇌 뒤로 오는 것은 다 명사절로 쓰이는 단위입니다 라는 하나의 시그널일 뿐이지 이 단어 자체가 해석은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굳이 얘를 읽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채팅할 때 이응 이응이라고만 써도 알아듣죠. 응, 그지? 이렇게 써도 노라고 알아듣죠. 그죠? 요즘에 대화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네. 그럼 여러분 영어를 쓰는 애들도요. 얘가 빠져도 알아들어요. 분명히 있어야 할 단어인데 영어를 쓰는 애들끼리는요. 지들만의 약속이 있는 거야. 어떻게?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그냥 나올 리가 없다. 그들만의 어떤 보편 문법,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은요. 이 회화체의 영향 때문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 돼. 그러니까 6번에선 felt 뒤에 대시 생략이 돼 있고요. 7번에선 빈칸 뒤에 대시 살아있죠. 네,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걔네들끼리는 우리는 맨날 대절 배우고 나면 생략 가능하면 짜증나잖아. 기껏 배웠는데 없어져. 근데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끼리는 지들끼리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 뒤에 그냥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 그들끼리는 쓰고 안 쓰고가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구나 라고 가볍게 보시고, 다음 8번 이제 얻어 걸리는 문제죠. So in most American schools,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 it is not blank. 나머지 4번이 답이겠네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For students, 학생들이 to call their teachers by their first names. 선생님을 선생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대요.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했으면 빈칸 오른쪽 전체가 근거겠네요. 그죠? 선생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건 여러분이 나를 한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거는 예의에서 어긋나는 일인데 앞쪽에 부정어 not이 있으니까 appropriate를 찍으면 되겠네. 적절하지 않다. 가벼운 문제고요. 내가 하는 짓을 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쟤 또 뭐 하나 보자라고 그냥 봐봐. to는 원래 전치사가 기원이에요. 어디 어디로 도달점을 얘기해. 그래서 항상 도착점을 얘기하기에 전치사 to의 어조에 목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장소 개념의 목적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의 목적을 설명할 목적으로 to 동사 원형이라는 품사가 나오고, 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정사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사의 부정은 안 돼! 라는 그 부정이 아니라 언어학에서는 infinitives라고 해서 무한대를 가리켜요. 왜? 얘는 품사에 제한이 없거든. 명사적 용법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요. 부사적 용법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품사에 제한이 없어서 인피니티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영문법을 처음 번역하신 분이 한문으로 그럴싸하게 부정사, 정해져 있지 않음이라고 번역을 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영문과 관계없겠죠? 나중 가면 얘가 뭐 세미 클라우즈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명사의 용법 중에서 제가 얘기할 것은 주어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를 자르면 왼쪽은 주어 자리입니다. 그럼 주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보통 명사를 찾게 되는데, 명사가 홀로 있지 않고 이거저거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그 중에 주어 자리에 to 동사 원형의 구조가 보인다면, 아 그럼 이 명사 용법이 적용돼 있는 거구나, 끝.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라고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and weight principle, 무거운 건 뒤로 보낸다. and point principle, 중요한 건 뒤로 보낸다. 사람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다 보니 마지막에 읽은 정보를 가장 오래 기억하는 심리적 최신 효과 때문에 기억의 보존을 목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뒤로 보낸다.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장 구조상 빈자리가 없어야 하므로 가짜 주어 it, 허사를 넣어주고 흔적을 남기는 거죠. 나 여기서 빠졌다라고.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습니다. 해결하는 것은. 말할 때 순서만 바뀌는 거지. 그냥 읽으시면 돼요, 사실.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이 문장을 가지고 왜 이렇게 썼을까를 추적하다 보니 아무래도 중요해서 뺐을 거다, 길어서 뺐을 거다. 그 다음에 분석을 붙이는 거지. 그거를 분석할 줄 안다고 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따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모양을 보고 단어 뜻대로 뱉어도 80%는 읽힙니다, 여러분. 근데 막히는 건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은 겁내지 말고 우당탕탕 읽는 게 중요해. 일단은 푸는 거 쉬워요? 푸는 거 문제풀이 쉽구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되,
우리가 보통 I, 예, I 뭐 sit 나는 앉는다 라면 주어 주절 동사잖아요. 근데 to 동사 원형은 부정사로서 주절 동사는 아니잖아. 동사의 준하는 짝퉁 동사지. 그러니까 안 써도 그만인데 혹시 얘가 하는 게 누군지 밝히고 싶을 때는요. 얘는 주절 동사 아니니까 여기다 I 못 쓰는 거야. 근데 아씨 이거 누가 한다고 흔적을 남기고 싶어. 그럴 땐 전치사 for를 써요. 안 써도 그만 써도 그만 전혀 상관없어.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안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어. 근데 그냥 굳이 쓴다면 이 녀석의 주인은 이 아이예요 라고 흔적만 남기는 거야. 빈칸 오른쪽에 for student처럼. 그래서 그냥 앉는다, 앉는 것이라고 읽어도 되고 내가 앉는 것이라고 읽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 읽을 때 학생들이 부르는 것 마치 주어 동사처럼 읽어드린 이유가 사실은 to call의 주인이 나와서다 라고만 참고하시고 그냥 우당탕탕 읽으시면 돼요. 네, 알아서 다 따라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이제 9번부터 15번까지가 스탠다드 형태고요. 그 뭐시기야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단문 논리가 나오는 거는요. 상명대, 숙명여대, 외대, 한성대 말고 없어요. 거의. 광운대 있다. 광운대. 광운대 정도. 말고는 다 15번 길이에요. 전부 15번 길이가 제일 짧은 길이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해서 그거 참고하시고 자 9번 귀찮아도 봐봐. 9번 문제에서 We still had some water 괄호 쳐보세요. We still had some water 묶어봅시다. 그게 thought의 목적어 문장이거든요. 근데 10번 보시면 빈칸 왼쪽에 that 보여? 찾았어요? 네, that부터 마침표까지 다 묶어보세요. 그게 say의 목적어 문장이에요. 역시 여기서도 뭐다? that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죠? 그래서 그 모양 좀 보라고 얘기했고요. 자, 9번 읽어볼게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We still had some water. 우리가 여전히 약간의 물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여전히 어느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다고 but 하지만 the bottle 물병이 빵꾸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문제 보기 전에 지난주 가이드 자료 첫 페이지 3번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안 찾아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를 했다 하고 강당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그 내용 전체에 이런 단어가 그냥 나올 리가 없다고. 주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모이는 공간일 것이다. 그렇게 유추를 해드렸거든요. 별거 아닌 문제지만 이것도 응용을 해보면 앞쪽에선 분명히 화자가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여전히 물이 있다. 물. 여러분 공부하기 싫을 때 네이버 국어 사전에다가 국어로 물 쳐보세요. 그리고 스피커를 눌러보시면 공부의 의지가 생겨요. 마치 사전이 나를 무시하는 말투가 느껴져요. 이걸 몰라서 찾았니라는 어조가 반드시 느껴집니다. 물. 이렇게 발음해줘. 물. 물. 이렇게. 뭔가 그걸 들으면 빡쳐서 공부하게 되더라고. 네. 아무튼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의 역접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 없다. 이게 역접 아니니? 근데 문장은 이렇게 쉽게 주지 않고요. 뭐 물론 쉽지만 물병이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하게 만들므로써 생각과는 다르게 물이 없다는 역접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 empty가 됩니다. 정답은 C, empty, 텅 비었다고. 그래서 we still had some water, 여기가 근거였네요. 그 내용을 기억해야 역접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C,
C가 됩니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의 역접은 물 없다인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병의 상태를 설명함으로써 없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그렇게 역접을 만들게 유도한 거죠. 정답은 C. 클린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얘는 이게 투명하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야, 생수 담으면 안 투명하냐? 얘는 no dirt예요. 더러움이 없다고. 청결도에 있어서의 문제인 거지. 뭐가 없어서 텅텅 비어서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답은 C가 됩니다. 네, 1분 남았군요.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 2회차까지 해석 설명할 걸 일부러 몰아넣어놨어요. 3회부터는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고 뒤로 이어서 나갈 거 제가 제공지할 테니까 같이 예습해 오시고요. 방송이 종료됐어. 마침 끝났거든요. 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온라인 친구들 괜찮아. 네, 끝난 거거든. 자, 수업 공지 밴드 보고 같이 오시면 되시겠어요. 네, 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그래서 얘네는 뭐지? 잘린 게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